네, 이제 이게 QSC 체크리스트입니다. QSC는 어떻게 해라 한 것보다는 매일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하셔가지고 운영 상태가 안 좋은 거는 바로 개선하셔야 됩니다. 고객은 매일매일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지, 준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고객은 거의 없습니다. 고객이 매일 와서 먹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그 고객이 우리 매장에 오는 거는 가족들과 같이 와서 즐기고 맛있게 먹고 깨끗한 상태에서 즐기고 나가시길 원하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간판에 거미줄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조명은 나간 게 있냐 없냐, 잘 들어오고 있나, 노란색이나 하얀색이나 이 색깔이 잘 나오고 있는지, 홀이 청결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수 상태를 체크하셔가지고 점수 상태로 평가를 하셔서 매일매일 QSC 한 거를 점수 형태로 월 말에 한 번에 통계를 내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개선 걸리는 부분이 계속 걸리는 건 아닌지, 계속 걸렸던 부분이 이번 달에는 개선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간에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매장 운영 관리를 신경 쓰는 부분은 슈퍼바이저들이 가맹점 사업자, 가맹점에 적용하기 위한 연습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맹점에 가서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직영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가맹점이 운영 잘 되리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중요한 관리 포인트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타겟이 되어 있느냐. 통상 이 부분은 브랜드에 따라서 버젯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요. 타겟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16년도와 17년도 지금 매출이 있는데 16년도 우선 1년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매출 목표를 잡을 때 매출 목표를 단순히 고정비에 대고 바로 그냥 목표를 잡을 거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임대료가 이 정도고 원가가 이 정도니까 직원이 이 정도니까 우리는 얼마가 나와야 대로 잡을 거냐 아니면 트렌드에 의해서 잡을 거냐. 목표는 관리자분이 잡지만 슈퍼바이저나 점장들이 잡지만 목표를 잡은 이상 직원들한테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건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가령 목표가 직원들이 봤을 때 논리적으로 너무 목표가 너무 높은 매출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의기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트렌드에 맞는 매출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트렌드에 잡는 부분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우선 6개월 정도 미만이라고 그러면 물리적인 매출을 우선 잡아야겠죠. 잡다가 6개월이 3개월, 6개월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오픈빨이다 뭐라 얘기는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출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 매출 흐름이 보이면서 그 평균량에 빗대어서 목표를 잡는 겁니다. 이번 달엔 7,000이 나왔었는데 다음 달에는 한 7,500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직원들을 컨트롤, 리딩을 할 때에도 목표를 잡았을 때에도 어느 정도 될 만할 것 같다 하는 목표를 가져가는 거하고 너무 높은 매출을 목표에 가져가는 거하고 직원들이 일하는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보시는 거는 1년을 운영을 했고 그 에버리지에 따라서 그 다음 년도 사업 목표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업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잡은 거고요. 일 평균 매출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목표로 잡은 건데 평균 지수 1년을 보면은 1월에서 12월까지 외식업이 업태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안 됐다라는 거는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평균 매출보다 약간 떨어지는 시기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그 시기에 맞게 매출 목표도 오르고 내리는 거지. 야, 우리는 원래 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정도의 주먹구구식의 매출 목표로 가기 시작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프로시저라던가 매뉴얼이라던가 PMix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세팅에 있어서
약간 안 맞는 매출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매출 목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시간이 된다면 실무적으로 좀 더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긴 한데, 우선 16년도에 매출 평균은 저렇고요. 8억 7천 정도 나왔죠. 그래서 일평균 매출이 290 정도 나왔는데, 2017년도에는 5%를 향상시키는 걸 목표를 잡고, 그러면 8,700 정도 에버리지에서 5%를 올리고 나니까 한 8,900 정도는 돼야겠다는 목표치가 나온 겁니다. 그 목표치에 따라서 작년 평균 월별 지수가 있죠. 저 월별 지수는 평균에 비해서, 월 평균 매출에 비해서 그 달의 매출이 1보다 크냐 적냐의 기준입니다. 그걸 놓고 2017년도 매출 목표를 잡은 거에 똑같은 지수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년 1월에는 1.21 정도 지수가 나왔죠. 2월 달에는 1.09, 3월 달에는 0.96 이런 식인데, 그 지수를 이제 그 산출을 하게 되면 2017년도 월별 지수에 역으로 산출을 하는 겁니다. 저걸 대입을 해서 에버리지 8,900이 나오려면 1월부터 12월까지 지수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가면 되겠다라는 매출 목표가 나오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그런 식으로 잡는 거고, 엑셀을 통해서 하면 그렇게 막 뭐 복잡한 함수나 수식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금방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목표가 나와야 됩니다. 이 목표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1년 목표가 나왔죠. 그러면 1년의 월별로 매출 목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분기 목표, 반기 목표, 월 목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앞서 계산했던 지수 방식대로 한다면 주별 목표, 일간 목표가 나올 겁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그거에 의해서 작성된 겁니다. 목요일 날 260, 금요일 날 370, 토요일 날 350, 일요일 날 230. 이 정도의 목표 매출액이 있고, 오른쪽이 바로 달성 매출액이 있는 거죠. 260이 목표였는데 290이나 했네요. 37만 원이 올라갔네요. 매출 목표라는 거에서 너무 올라가도 문제가 있는 거고, 너무 적게 나와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표를 잘못 세운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사를 잘한 게 아니라. 그래서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목표 매출액이 260이어서 달성률이 114%입니다. 금요일 날은 17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칸이 안 보이는데 비고란에 분명히 이슈가 있었을 겁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날 192%까지 간다 그러면 목표치를 잘못 세운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목표에 대해서 잘 세우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목표에 대해 달성률이 올라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 행동은 목표를 더 올리셔야겠죠. 목표를 올리셔야 거기에 맞는 식자재 아이템을 준비할 수 있는 피믹스에 따라서 식자재 준비할 수 있는 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1년 목표가 나왔고, 그러니까 작년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 매출에서 유지하거나 떨어뜨릴 수는 없겠죠. 목표라는 게. 5% 신장을 하기로 하자. 그 목표에 따라서 이번 연도 목표가 나왔습니다. 작년 평균 매출이나 월별 지수에 따라서 이번 연도 월별 목표가 나왔습니다. 월별 목표가 나왔다면 주간 목표도 나올 수가 있고 일벌 목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벌 목표가 나왔다면 달성 매출액과 목표와 달성액을 비교해서 달성률을 체크해야 되고요. 달성률의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목표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피믹스입니다. 자, 앞에서 이제 메뉴 판매에 관련돼서 나왔었죠. 그러면 메뉴 판매량을 왜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메뉴 판매량을 알고 있어야 식자재 발주량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판매가 많이 되는 것과 물론 판매가 비교적으로 많이 안 되는 게 있겠죠. 판매가 많이 되는 거는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맛을 유지하면서 쉽게 만들 수 없을까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잘 안 팔리는 거는 이게 왜 안 팔리는 건지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식자재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 메뉴판에서 삭제할 거냐, 아니면 오퍼레이션이 문제라면 오퍼레이션을 좀 더 쉽게 해서 다음 메뉴 개편을 할 때 개선을 할 거냐. 여러 가지 이 피믹스 하나의 보고서를 보고도 분석량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카테고리가 있는 메뉴판이 있다면은 어떤 류가 많이 나가고 어떤 류가 적게 나간다. 어떤 류가 적게 나간다. 적게 나가는 거를 없애버릴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좀 더 개선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겠죠. 이런 그 데이터에 의해서 R&D 팀이나 뭐 이런 쪽에 슈퍼바이저 쪽에서는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이 피믹스를 봄으로써 이 피믹스는 전 매장을 볼 수도 있고 가맹점마다 볼 수도 있고 지역 가맹점마다 볼 수도 있고 다 다르게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셔야 됩니다. 지역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매장만 그렇게 되는 건지 이 매장만 그랬다면 간혹 신메뉴가 나와도 판매를 안 하는 가맹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나가는 건지 점주님이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메뉴판에 빠져 있는 건지 아니면 오퍼레이션이 힘들어가지고 아예 메뉴를 추천하고 있지 않는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개선시켜 나가야겠죠. 자, 이 부분 아까 중간에 그 피믹스가 들어가 있어서 좀 그러긴 했는데 세일즈 타겟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아까 그 1년 계획, 반기 계획, 분기 계획, 월 계획, 주별 계획, 일별 계획이 나왔었죠. 그 일별 계획에서 목표 매출액이 나왔고, 달성 매출액이 나왔고, 달성률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달성 매출액을 기준으로 갑니다. 일별 P&L입니다. P&L을 월별로 쓰긴 하는데, 데일리로 관리를 해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식자재를 한두 군데만 받는 게 아닐 겁니다. 뭐 콜라 따로 받고, 주류 따로 받고, 식재 1은 뭐 본사에서 받고, 식재 2는 아예 그 야채만 신선하게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을 싸게 주변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물론 오늘 들어온 식재가 오늘 팔린 건 아니죠. 내일 팔리는 걸 수도 있고, 모레 나가는 아이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매출에 따라서 그날 식자재 구입량을 그날 정의 내려서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순 매출에 비해서 식자재 원가가 몇 프로가 좀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별로 볼 수도 있고요. 순 매출을 누계로 해서 식자재 원가도 누계로 해가지고 누계 비율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일일식으로 짜나가다 보면 식자재 원가를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식자재를 주문하는 거를 좀 더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언제마다 주류가 들어오고 언제마다 콜라가 음료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재고량을 발주량을 줄일 수도 있고 약간 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전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P&L이라고 하죠. 현금과 신용카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긴 빠져 있는데 배달의 민족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래처가 있는데 거래처 여기에서는 매입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매출 총이익이 얼마냐, 그 다음에는 이제 판매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죠. 인건비, 사대보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세스코, 뭐 CCTV, 인터넷, 전화,
뭐 정수기 나가는 거, 부가세 세금 내는 거, 뭐 수소 강열비, 상하수도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손익계산서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거창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가계부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있어야 됩니다. 가계부라도 쓰는 게 있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매장 운영에서 쓰는 것과 개인적으로 쓰는 거를 분리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특히나 이 가맹점에서 사용한, 뭐 직영점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가맹점은 통상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 재고조사 내용이 빠져 있죠. 재고조사는 뒷부분에 또 나오긴 할 건데 대부분 재고조사량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수익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점주님들이 많으세요. 냉장고에 있는 것도 자산이시죠? 아직 판매를 안 했으니까 망정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벤토리도 여기에는 중요합니다. 대신에 인벤토리를 쉽게 하려면 발주량을 적당하게 해야겠죠. 요즘 통상 최소한 이틀에 한 번은 물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물류량을 많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요. 또 많이 가져갔어도 안 되는 게 냉장고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70% 양을 채워놓는 게 최고의 효율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고정자산 관리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냉장고를 꽉 채워놓으면 기분은 좋겠죠. 안심되고 무슨 메뉴가 들어와도 팔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운영하시게 되면 냉장고 운영이나 냉장고 팬이 금방 닳아갈 수도 있고 냉장고에 아이템이 꽉 차다 보면은 선입선출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식자재를 버리는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인벤토리가 또 힘들어질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피믹스에 의한 적정량의 발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한 운영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다 있으셔야겠죠, 매장에. 자, P&L을 월별로 작성을 한 거를 월별로 계속 봅니다. 1월부터 7월까지를 예시로 들어놨는데 1월에는 38%, 2월에는 38%, 40.2%, 39%, 38%, 일률적이지는 않죠. 계속해서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 게 조금씩은 보입니다. 전달에 좀 많이 나오면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매출에 따라서 약간 변동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 매출에 따라서 원가 총액은 변동될 수 있겠죠. 하지만 율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직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여 보면 1월달에 35%, 2월달에 33%, 3월달에 28%죠. 그랬다가 잠깐 30% 올라갔다가 33% 올라갔다가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직원이 한 명 그만뒀다가 새로운 직원을 뽑았는데 그 새로운 직원을 교육시키고 적응시키고 하느라 약간 인건비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매출 비중이 약간 올라가서 파타이머를 한 명 더 고용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분석되어 있는 그 커멘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커멘트에 대한 부분은 커멘트가 나오면 항상 개선할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항상 유심하게 보셔야 되죠. 이 부분이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매장별로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P&L 시트를 보고 가맹점주님과 상담을 많이 하셔야죠. 점주님께서는 현재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직영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식자재 원가가 몇 프로가 나와야 되고 현재 인건비가 몇 퍼센트 정도의 수준인데 가맹점 사장님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은 현재 그 부분에서는 이런 사항이 개선 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던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 코칭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슈퍼바이저는 웬만하면 외식 매장을 운영해 보시고 점장까지 하신 분들을 대부분 슈퍼바이저로 많이 승진하기도 합니다. 매장의 운영에 뭔가 좀 적응이 되어 있고 성공 사례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그 자신감을 가지고 가맹점 관리를 하기 시작해도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계속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가만히 보실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번 잘 설명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량을 알 수 있습니다. 판매량을 알 수 있고 그 메뉴에 대한 레시피를 알 수 있습니다. 레시피를 알 수 있다는 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레시피에 한 꼬집, 정확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양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뭐 기름 2바퀴 이런 거 말고 참기름 5ml, 맛소금 5g 이 정도의 레시피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판매량을 알고 있고, 그렇다면 내가 발주할 수 있는 양도 데이터로 나오겠죠. 가령 볼까요? 바지락 사케찜이 사용량이 1.8팩 사용했대요. 피믹스에 의해서. 그러면 바지락 사케찜이 한 팩 단위니까 발주를 얼마 해야 된다는지에 대한 계산이 나오겠죠. 엑셀 프로, 물론 요즘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해주는 ERP 시스템들도 나와 있긴 합니다. 물론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그 의미가 중요한데, 슈퍼바이저나 R&D 그 메뉴 개발하는 쪽에서는 이 커스터마이징을 잘 해야겠죠. 그 프로그램에 입히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건 간단합니다. 레시피가 분해가 되어 있다. 엑셀로 표현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설탕이 들어오는 게 1kg짜리다. 1kg는 1000g. 1000g이면 어떤 메뉴에 10g씩 들어간다. 그럼 몇 개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죠? 엑셀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매량. 그럼 설탕이 들어가는 메뉴를 모두 더할 수 있겠죠, 판매량을. 그리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설탕의 재고량을 안다면 지금 내가 필요한 발주량을 알 수 있겠죠.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피믹스, 매출의 타겟, 일일 P&L,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했던 이유가 지금 여기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자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일일 판매량을 입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고, 발주량이 나온다는 거는 일일 목표 매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면 포스를 꼭 써야겠죠. 포스를 그렇게 활용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포스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메뉴 판매량에 대한 ABC 분석도 가능하고요. 그 ABC 분석을 통해서 아까 피믹스의 베스트 10 메뉴, 워스트 10 메뉴가 나올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워스트 10 메뉴에 대한 개선 사항이 나올 수가 있고, 피믹스가 나오게 되면 그 피믹스에 따라서 발주량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포스에는 시간대별 매출도 나오거든요. 그 시간대별 매출에 따라서 직원을 몇 명 준비시켜야 된다거나 직원 몇 명 배치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도 나올 수가 있고요. 이 포스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키오스크와 테이블 오더가 접목되게 된다면 분명히 이제 연동되는 것도 다 확인하셔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되어야겠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매뉴얼, 조리 매뉴얼이 엑셀로 분해가 되어 있느냐, 판매량을 매번 입력해서 나올 수 있느냐, 매출 목표가 되어 있느냐, 네 번째, 현재 재고량을 파악하고 있느냐. 이 네 가지가 된다 그러면 지금 내가 내일 발주해야 되는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가 입력만 해도 바로 데이터에 의해서 발주량이 나옵니다. 이 시스템만 잘 만들어 놓으면 사장님께서, 가맹점주님께서 매장에 안 계셔도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프랜차이즈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지금 내가 하는 메뉴가 잘 팔려, 장사가 잘 돼, 매출이 높아, 앞서 말씀드렸던 상품의 주기가 있죠. 수명 주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 부분을 최대한 뛰어넘지 않으려고 쇠퇴기를 넘어가지 않게끔 신메뉴나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되는 시간 동안 최대한의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고, 지금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피믹스, 버젯, 매출 버젯, 그리고 조립 매뉴얼, 사용량 다 알 수 있다면 데이터로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인벤토리 내용인데, 인벤토리는 통상 이제 재고조사죠. 재고조사는 이제 월 말에 많이 합니다. 대부분 이제 좀 큰 외식업체에서는 그러죠. 그 매니저급 이상들이 이제 마지막 주가 되면 발주 최대한으로 줄여라. 발주, 이번에 주말이 껴있어도 주말로 해서 끝날 수 있는 발주량을 만들어라.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거기는 우선 뭐 인력도 되고 뭐 규모가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가맹점에 가게 되면 가맹점에 일하는 사람은 대부분 5인 미만일 겁니다. 그러면 슈퍼바이저는 어떤 노력이나 좀 개선책이 필요할까요? 우선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될 거고, 제가 전 페이지까지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발주량에 대한 어느 정도 이 점주님께,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주량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면 뭐 인벤토리가 되게 쉽게 끝날 수 있겠죠? 메뉴가 뭐 막 100가지 이상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벤토리를 함으로써 이번 달에 푸드 코스트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원가가 분명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인벤토리는 이제 지금 나가지 않은 식자재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내가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자재가 1일날 재고량이 있을 거고, 1일부터 말일까지 입고된 양이 있을 거고, 말일날 재고량이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내가 이번 달에 얼마의 식자재를 썼는지 나오고요. 거기다가 피믹스까지 더해지고 매출이 더해지게 되면 원가가 나오는 거죠. 인벤토리를 하고 나게 되면 이런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필렛을 14개 버렸다. 포크립을 55개 버렸다. 치킨 텐더, 이거는 이게 닭 안심살 17kg 버렸다. 빈 스파우트를 버렸다. 이 버린 거를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가리고 싶은데. 아까 전에 푸드 어딧이나 트래시 어딧 한 거랑 비슷합니다. 14개를 이번 달에 버렸지만 괜찮다. 똑같은 실수를 다음번에 안 하면 되는 겁니다. 14개를 어떻게 다 버렸을까요? 좀 필렛은 스테이크거든요. 스테이크 종류 중에 하나인데, 바쁘다 보면 14개를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고객은 미디움으로 구워달라고 그랬는데 미디움 웰던으로 익었다거나 좀 이렇게 굵기가 달라서 버렸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필렛을 간단하게 구워서 오븐에 넣어놨는데 굽는 사람이 그걸 까먹고 너무 타버려서 버렸을 경우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일이니까 여러 일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결과는 정확하게 공표해야 됩니다. 직원들과 공유를 하고, 대신에 이 일이 다음 달에 발생 안 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각가지 뭐 데이터, 뭐 시트, 관리 툴,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우선 이 툴만 만들어 놓으면 되냐?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툴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툴을 가질 수 있게끔 브랜드가 기획이 됐느냐. 그리고 이 툴도 다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현재 슈퍼바이저님들의 그 브랜드에 비추어서 필요한 부분을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필요한 부분만 만들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데이터에 의한 경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예전에 물론 이건 이건 속된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살림을 하듯이, 어머니가 살림을 하는 거는 그만큼 소규모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이런 부분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매장으로 나오면은 약간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때는 어머니는 집에서 어머니 혼자 살림 맡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냉장고 열면 뭐가 있는지 뻔히 다 머릿속에 있으시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매장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매장 주방은 혼자 못 합니다.
최소한 2명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혼자 한다 그러면 뭔가 특별한 로봇이 들어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죠. 2명 이상이 근무하기 시작하면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그 서두의 가맹사업법이나 이런 분 2명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원칙이라는 게 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주방 내부에서 아까 전에 그 프로시저 말씀드렸었잖아요. 오픈 프로시저, 시프트 프로시저, 클로스 프로시저. 이런 식으로 뭔가 지키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고, QSC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해서 QAR 리포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매출을 향상시키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원칙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외식이라는 게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입고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쓸 거 오늘로 끝. 내일 또 아침에 새로 들어와서 새로. 외식은 같은 일의 반복이 일어나는 거고, 또 같은 거를 계속 새로운 것처럼 해야 되는 게 외식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그 툴들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개념에서 한 번 더 조심히 한 번 더 보시고요. 좀 더 매장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